자, 갑시다. 다음 작품. 이제 현대시 두 편 실려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작품과 또 그 납작납작 박수훈 화법을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이 두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참고로 두 번째 실려 있는 이 납작납작 박수훈 화법을 위하여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EBS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학습 목표에서 솔직히 좀 한켠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 매체 간의 교섭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나오는 작품이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앞 작품부터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다리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뭐 사이즈가 안 맞거나 장애를 겪고 있거나 그런 식일 텐데 자 보자. 꼿꼿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꼿꼿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춤추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자 꼿꼿하게 걷는 건 다수의 일반인을 말할 것이고 여기서 춤추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다리 저는 사람이잖아. 다른이 아니고 다리를 저는 사람. 즉 쉽게 말하자면 장애우에 대해서 이 작품의 화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리 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나와 다르거나 일반적인 것과 다르거나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다르면 무섭고요. 그런 겁니다. 입안에서 입이 다시 튀어나와? 이 에일리언 같은 거? 무섭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우주 생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니까 무서운 것처럼 일반적이 아니면 공포스러운 건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화자는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하고 있다? 춤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 이어가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윗몸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만 좀 부러져라. 자 실제로는 뭐하고 있는 거야? 힘겹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일 텐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대. 그럼 이 사람이 사이코야? 그건 아니지. 오히려 그 모습에서 나는 뭘 느낀다?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그쵸?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생동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오케이. 계속 그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그치?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 지하철 역사가 적막하게 되도록 걷고 있대요. 그러면 요 단어, 그러니까 이 구절, 19절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뭐인 거야? 수많은 대중의 불편한 시선을 말하는 거지. 내 주변으로 발가 불편한 사람이 지나가면 흘끗흘끗 쳐다보고 저거 왜 저래? 이러면서 그치? 좀 어우 싫어 이러면서 더 전 냄새 난다. 미치겠다. 앞에 만두튀김 하고 있나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비도 오는데 기름에 튀긴 음식은 환장하잖아요. 먹고 싶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배고파. 조용하게 걸었습니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도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조차 소리 죽여 그리고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이 작품의 작가의 어떤 시선, 그러니까 화자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소리를 죽였다는 얘기는, 그치? 가방이 스스로 나는 조용히 닥치고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발걸음과 이 사람의 움직임에 신경 쓰면서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동시에 힘차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애처롭다, 안쓰럽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힘차게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겠지. 그래서 춤춘다, 힘차다 이런 식의 단어를 꼭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그렇지, 이게 장애의 요소였겠죠.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주고 있었다. 그치? 그래서 또 세 번째, 온몸이 다리가 되어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흔들어준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치? 그 사람의 어색한 모습을 오히려 온몸이 움직여가는 어떤 생동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치? 다리라는 게 서로 이제 교차로 움직여줘야 앞으로 나가는 건데 한 발만 허우적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몸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또 몸이 다음 발이 가고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뜻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데 자 봐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이쪽 라인들 일반인들은 모두 뭐가 되어 있었어요?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식어를 썼어요? 우람하게 서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둥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성은 뭐예요? 무생명성이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없고 그냥 우람하게 똥하니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빽빽한 기둥 사이, 그럼 빽빽한 기둥이라는 게 뭐야? 일반인들을 사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사이를 그만 홀로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 팔랑팔랑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 음성 상징어 웨스트엔드 감이 빡 오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팔랑팔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기둥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냐면 우람하게라고 했었지, 그렇지? 우람한 느낌을 강조하는 거였으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더 뭐하게 가볍고 활기 넘치는, 그렇지? 이런 이미지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네, 생명성이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장애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팔랑팔랑이라는 시어로 압축해서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됐죠? 작품의 구성이 뭐 선생님 너무 작품에 해독이 힘들어요 이런 작품은 아닙니다. 그죠? 다리 저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였던 이런 장애인들을 뭔가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고 훌륭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이 불편한 대중의 시선들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할 점을 던져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됐죠? 참고로 그러면 조심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축을 가진 존재는 이쪽, 그치? 다리가 불편한, 다리 젖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작품은 다리 젖은 사람 훌륭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작품이야? 아니죠. 이 작품의 포커스는 뭐예요? 이런 일반인들에 대한 뭐예요? 비판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겠지? 그래서 대립적 시선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됐죠? 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지,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자, 그런 작품 첫 번째 작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납작. 박수근 어법을 위하여 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요, 이거를 준비를 해줄 걸 그랬나?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단어는 그냥 암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안 하면 너 상호 텍스트성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작품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시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녁에라는 시 아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특정한 회화, 다른 영역, 그치? 여기서 상호 텍스트성 부르는 거야? 다른 영역의 예술관에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즉,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감동을 받아서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소설 텍스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니야. 또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에서 느껴진 이미지 때문에 어떤 시를 쓰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자, 여기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작품은 박수근 화법, 그치? 뭐예요? 한 그림을 본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그림 이름은 새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어떤 이미지를 뭘로? 시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을 얘기할 때 이 작품은 뭐다? 참고로 이 작품은 그림, 회화를 시로, 문학예술로 연동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이게 우리 문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였잖아.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도 반드시 실려야 되는 작품이었고, 그때 실리는 작품 중에 이것도 있지. 그 뭐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런 작품도 아마 기출 공부했으면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왜 많이 나왔겠어? 학습 목표는 항상 존재했기 때문인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문학과 인접 분야의 어떤 상호 교섭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시를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시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우리는 이게 뭔 소리지 싶을 텐데, 이거는 화법, 그러니까 다른 말로 스타일이죠. 그림을 그리는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파너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사람은 그림을 막 페인트를 뿌려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그치? 꾹꾹 눌러 불렀다. 그래서 납작납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렇게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그 벽에는 무슨 그림이 있는 거야? 흰 하늘과 쭈그린 안행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다? 그림을 통해 본 인상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좀 가봐야겠지? 두 여인이, 잠깐만, 두 여인이 맞나? 우선 두 여인이, 안악내 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안악내 둘이 뭐하고 있어? 쭈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잠들 수 있죠. 곁들일 수 있죠. 자기가 겪어온 생활이 뭐였고, 자기가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뭐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잖아. 적어도 이 작품의 화자는 뭐랄까, 쭈그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있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허세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쭈그리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 안의 삶이 뭐 하는 거야? 힘겨운 삶인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납작하게 뻗어있답니다. 그리고 납작하게 뻗어있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힘겨운 삶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속선. 자, 그런데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자, 그럼 이거예요. 납작하게, 여기 키워드는 이거네. 납작하게 눌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힘겨운 삶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러면서 이 모습을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보시기 좋으시던가요?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서민적 어떤 삶의 애환이나 혹은 무슨 말이 좋을까? 비애 같은 말, 그치? 비애 좋다.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시로 분명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림에서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이거였을까? 그건 아닐 거야. 그치? 근데 그 그림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감정과 어떤 정서를 시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려낸 작품이라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 납작납작한 그 느낌을 삶에 찌들려가는 서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됐지? 계속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얘기했고요.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자, 지금 보면 등장하는 그 작품 속에 이번 세 번째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표현한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인물들이 하나하나 정교하게 얼굴에 돋아나 있는 솜털까지 멋지게 다 세묘한 게 아니라 대충 뭐예요? 입술도 안 그리고, 그렇지? 표정도 안 그리고 슬그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키워드 슬그머니. 그리고 서성서성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여기서 슬그머니라는 단어를 보면 뭐예요? 부재라고 하는 키워드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입이 없습니다. 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입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살지 못하는 존재. 그치? 표정이 없다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 하루를 버텨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된다? 선민적 삶이라는 것이다. 됐지? 이렇게 그려낸 모습을 말하면서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있대요. 그래서 피나 눈물, 그 뭐예요? 이 피와 눈물은 그러니까 액체죠, 그쵸? 뭔가 생명성을 상징하는 걸 텐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말라붙어 있습니다. 말라붙어 있다. 세명성의 상식. 그치? 이 그림을 보면서 화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슬프구나. 그러면서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만물을. 그치? 그러니까 만약 조물주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든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비판하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이 안에 담겨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무튼 그런 천지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 가히 없이 끝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을 지금 이건 뭐냐면 이 박수근 화법상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의 요소들을 가지고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박수근 화법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도 뭐 잘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파란 편을 쓸게. 동일평면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솔직히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어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겠네. 젠장 답답하네요. 사람 역시 좀 배워야 돼요. 그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야 되고 음악도 조예가 좀 있어야지 멋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원근법이라든가, 그렇지? 어떤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대상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박수근 화법의 특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원근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체적 공간 물건들이 단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 작품에서는 납작납작이라고 표현한 거야. 하나로 그냥 눌려 붙여 있다라고 표현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눌려 붙으면서 뭘 생각한 거야? 압착되고 눌려서 짓눌려 살아가는 서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쭉 누른 다음에 그거를 끝없이 펄렁펄렁한대요. 그럼 여기서 펄렁펄렁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일 거고 이 작품에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아예 상관도 없는 채로, 그렇죠? 이렇게 마냥 흘러만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당연히 음성성지관인 건 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십니까? 당신이 꿈꾸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까?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를, 그치? 표현하는 건데 이건 서리법 맞죠? 내가 보기엔 이 모습은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작품은 뭐 반기독교적이고 반신론적, 그치? 뭐 이런 거 아니죠? 이 구절 자체는 세상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의 모습들, 지문 속에 등장한 작품들 쏘로록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정리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뭐 뒤에 있는 문제들 역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라든가 표현상 특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다 문제는 없는데 참고로 여기서 23번 문제 정도는 체크를 잠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굳이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지금 이 문제 스타일만 잘 봐. 뭐 나를 읽고 떠오른 이문 이거를 게시판에 올렸대. 그래서 답변을 얻었는데 감상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구성,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방식은 독특했지만 실은 이거 무슨 문제야? 보기 적용하는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는 문제일 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흘러간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이 문제는 그냥 보기 적용 문제를 이렇게 모양만 바꾸는 거네. 그러면 적절한 것만 잘 골라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음 이제 지문 자체로는 작품은 거기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있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번에 과학 지문 하나 더 드린다고 했었잖아. 저 뒤쪽에 있는 25번에 있는 이게 무지개얘기였던가 그럴 거야. 무지개의 어떤 빛의 불철과 반사에 대한 얘기. 반사는 아니지. 아무튼 요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 텐데 하기 전에 잠깐만 숨 좀 돌리고 가도록 하자고요. 자, 쉬어갑시다.